네, 안녕하세요. IT 서비스 학회 F3 세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세션은 스마트 인프라에 관한 주제 세션이고요. 첫 발표는 ICT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망 분리 규제에 관해서 오정주 발표를 하시겠습니다. 발표 시간은 총 10분에서 15분 사이로 끝내주시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중간에 채팅을 남겨주시면 제가 정리해서 질문을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박수로 모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단국대학교 일반대학원 IT법학 협동과정 박사과정 오정주입니다. 제가 오늘 발표할 주제는 ICT 기업의 금융업 진출에 따른 망분리 규제입니다. 먼저 이 주제를 연구하게 된 배경에 대해서 말씀드린 뒤 연구 목적과 선행 연구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으로 ICT 기업이 금융업에 진출하면서 적용되는 망분리 규제로는 어떠한 것들이 있고 규제의 문제점으로는 또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디지털 금융 혁신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ICT 기업은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고 기존의 금융기관들은 금융 서비스의 ICT 기술을 접목하기 시작하였습니다. 그러나 현행 금융보안 규제는 전통적인 금융업에 맞게 설계되어 있어 개선이 요구되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망분리 규제가 도입되게 된 배경에 대하여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망분리 정책은 2006년 국가사이버안전전략회의에서 최초로 언급된 이후 국가기관을 중심으로 망분리 사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대형 보안 사고들이 연달아 발생하면서 망분리 정책은 공공에서 민간, 그리고 금융으로 확산되었습니다. 최근에는 핀테크 산업과 같은 금융 신산업들이 등장하고 최근 코로나19로 인하여 원격 근무가 증가하면서 망분리 규제를 개선해달라는 기업 금융기관들의 요구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에 ICT 기업이 금융업에 신규 진출하면서 적용받게 되는 망분리 규제의 문제점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하였습니다. 망분리 정책은 외부 인터넷망과 내부 업무망을 분리함으로써 외부의 공격으로부터 내부의 데이터를 보호하고 또한 내부 정보가 외부로 유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기법을 말합니다. 이와 관련하여 선행 연구로는 망분리 구축 방안, 그리고 망분리 정책의 효과성 분석과 같은 기술적 연구가 있으며 금융권 망분리 규제, 금융 사이버 보안 규정 분석 등의 금융보안 규제와 관련된 연구가 있습니다. 이외에도 ICT 기업의 금융업 진출 방안 등 금융 신산업과 관련된 연구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선행 연구들에는 좀 몇 가지 한계점들이 나타났습니다. 일단 망분리 규제와 관련된 연구 자체가 현저히 부족하고 그리고 금융업에 신규 진출한 ICT 기업, 핀테크 기업이라든지 테크핀 기업, 빅테크 기업 같은 관련된 연구가 부족하여 현재의 동향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또한 산업과 보안 관점을 모두 고려한 연구가 부족하다는 점입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선행 연구들의 한계점을 보완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망분리 규제의 필요성과 한계점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금융산업의 경우 막대한 금액 실시간 오고가기 때문에 그 특성상 보안이 몹시 중요합니다. 망분리 정책은 강력하고 효과적인 보안 수단이므로 꼭 필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망분리 정책은 완벽한 보안 수단이 아닙니다. 업무를 하다 보면 업무망에서 인터넷망으로 또는 인터넷망에서 업무망으로 자료를 전송해야 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망간 자료 전송 시스템이나 USB 등을 이용해야 합니다. 결과적으로는 내부 업무망과 외부 인터넷망의 접점이 발생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접점 부분을 통하여 악성 코드와 같은 것들이 유입될 수 있습니다. 금융업에 진출한 ICT 기업에 적용될 수 있는 망분리 규제는 개인정보보호법 고시인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 조치 기준과
전자금융거래법 고시인 전자금융감독 규정이 있습니다. ICT 기업의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고시만 적용되다가 금융업에 진출하면서 전자금융거래법 고시도 같이 적용받게 됩니다. 개인정보의 기술적 관리적 보호조치 기준은 최근 데이터 3법이 개정되면서 정보통신망법 고시에서 개인정보보호법 고시로 옮겨지게 되었습니다. 두 고시는 둘 다 망분리 규제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는 공통적이지만 법 적용 대상과 망분리 대상, 그리고 망분리 방법에 있어서 차이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듯이 이제 붉은 글씨로 표기한 것이 고시의 적용 대상이고 파란 글씨가 망분리 대상, 그리고 초록 글씨가 망분리 방법에 대한 내용입니다. 전자금융거래법 고시는 개인정보보호법 고시보다 다소 복잡합니다. 전자금융감독규정 제15조 제1항의 3호와 5호는 서로 다른 망분리 대상과 방법, 그리고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3호는 내부통신망과 연결된 내부 업무용 시스템이 분리 대상이며 논리적, 물리적 망분리 방법을 모두 허용하고 있습니다. 반면 5호는 전산실 내에 위치한 정보처리 시스템과 정보처리 시스템의 운영 개발 보안 목적으로 직접 접속하는 단말기를 분리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물리적 방법에 의한 망분리만을 허용하고 있습니다. 전자금융감독 시행사 측에서는 망분리 적용 예외 대상을 두고 있는데 아래 보이시는 것과 같이 3호와 5호는 다른 예외 조항을 두고 있습니다. 이와 같은 망분리 규제의 문제점으로는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성은 낮다는 점입니다. 오픈소스와 API 등의 새로운 기술의 활용이 어려워 생산성이 저하되고 그리고 망분리에 따른 부가적인 업무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이에 망분리 규정 준수를 위한 비용 부담으로 인하여 오히려 기본적인 보안 시스템 구축이 우선순위에서 밀릴 우려가 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두 번째 문제점으로는 망분리 규정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는 것입니다. 적용 범위가 모호하고 특히 전자금융거래법 고시 제15조 제1항 5호의 경우 특정 보안 방법을 강제하고 있어 규정 적용에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개인정보보호법 고시와의 중복 규제로 인하여 기업에서 혼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이에 망분리 위반은 금융감독원의 주요 지적사항이자 단골 문의가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망분리는 망을 원천적으로 차단함으로 보안 수준을 향상시키는 아주 효과적인 방법이지만 완벽한 방법은 아닙니다. 앞서 언급하였던 것처럼 보조 저장 매체나 망간 자료 전송 시스템, 망분리 예외 구간 등을 통해 외부 인터넷망과 내부 업무망의 접점을 통해 보안 위협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기업 입장에서는 망분리 정책을 적용한다고 해서 완전히 안전한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여전히 보안 위협이 잔존해 있는데 막대한 비용과 낮은 효율성을 감수하고서까지 망분리 정책을 도입하여야 하는지 불만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특히 영세한 중소기업의 경우 막대한 망분리 구축 비용으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문제점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는 망분리 규제를 유연화하는 방안과 망분리 규제 시 인적 보안 차원을 고려하도록 하는 방안이 있습니다. 망분리 규제의 유연화 방안으로 망분리 대상을 보다 명확히 하고 구체적인 망분리 방안은 기업이 내부 환경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제안하고 싶습니다. 다만 보안 수준이 하락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기업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만큼 사고 발생 시 기업이 부담해야 할 책임 또한 강화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선행 연구에 의하면 망분리 정책이 효과적으로 적용되기 위해서는 관리적 보안 정책이 적용이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망분리 정책에 대한 관리 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규제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본 연구는 디지털 금융 혁신을 활성화하고자 하는 현 시류에 따라 금융 망분리 규제의 문제점을 고쳐내보고 합리적이면서도 안전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개선 방안을 모색하였습니다. 최근 비금 금융업계에 있던 기업들이 금융업계로 진출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또 코로나로 인해 재택근무가 증가하면서 망분리 규제 관련 문제는 현재 많은 금융기관들의 뜨거운 이슈인데 본 연구는 이러한 이슈에 대하여 개선 방안을 모색했다는 점에서 시의성 있고 실무적으로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금융 망분리 규제에 대하여 단순히 서비스 차원 또는 보안 차원으로 분석한 것이 아니라 양쪽 모두의 관점으로 고려하여 문제점을 분석하고 이를 조화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몇 가지 좀 한계점이 있습니다. 망분리 규제 개선 방안에 대한 구체화가 필요하고 테크핀, 핀테크, 그리고 빅테크와 같은 새로운 형태의 금융기관의 특성을 반영한 논의가 필요할 것입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발표 감사합니다. 지금 저희 그 IT 관련된 연구들을 보면 사실 저희가 놓치고 있는 부분들이 법적인 문제들을 대부분 이야기를 잘 안 하고 저희 쪽에서는 지나가기 마련인데, 그런데 법적인 문제를 논의하지 않으면 사실은 실무에서는 또 현실에서는 한 걸음도 나가기 어려운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는 산업계나 비즈니스 쪽 사정을 잘 반영하지 않고 법적 논의들이 진행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거든요. 그중에 대표적인 게 저는 망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보안 문제가 물론 중요하죠. 중요하지만 보안이라는 것이 항상 변하기 마련이잖아요. 기술도 새로 나오고, 그런데 법적 논의들은 그것보다는 훨씬 더 느린 경우가 많습니다. 저희가 연구를 통해서 여러 가지 그 제한점들을 찾고 문제점들을 지적하는 것은 참 좋은 것 같아요. 제가 한 가지 좀 발표를 들으면서 아쉬웠던 점은 이게 법적인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좋으나 그게 이제 어떠한 그 이론적 지향성을 가지고 논의를 진행하는가를 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굉장히 좋은 출발점으로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혹시 질문 있으신 분들은 채팅으로 남겨주시면 제가 발표가 다 끝난 뒤에라도 시간이 나오면 답변을 좀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합니다.